이번 시간은 변수 설정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현상들이 갖는 특징을 일반화시켜서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자, 추상적인 단어와 일반화라는 단어가 바뀌어지면 안 되겠죠.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개념들과 연결을 시킵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것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현상을 관찰해서 구체적인 현상과 연결 지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변수의 설정이 특히 양적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배경 변수하고 이제 실질적 변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양적 변수, 측정하는 변수가 수치화할 수 있는 값을 갖는 변수를 양적 변수라고 합니다. 자, 질적 변수, 측정값이 수치화할 수 없이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 속하는 변수를 질적 변수라고 하고, 독립 변수는 꼭 알아두셔야 되죠. 조작이 되는 변수, 그러니까 실험에 자극을 주는 변수, 간호학적으로 말할 경우에는 어떤 중재가 들어가는 변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인이 되는 변수, 설명 변수, 원인 변수, 영향을 주는 변수예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 조작에 의해서 변화, 관찰, 측정되는 변수이고, 반응 변수, 자극에 대한 결과나 반응,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 결과의 변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적 변수, 질적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SPSS를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면은 종속 변수는 오른쪽으로 가로로 해서 쭉 입력하고, 독립 변수는 세로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는 x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프를 봤을 때 독립 변수는 y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독립 변수 in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라고 하는 것은 어디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 설명 변수, 외생 변수, 원인 변수.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 환경, 타고난 특성, 성격, 대기 시간, 의료의 질.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 내생 변수라고 하는데 dependent variable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환자 만족도, 이용 의도, 이직 의도, 자기 효능감, 직무 만족도, 성과 등이 이제 종속 변수로 설명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입력을 할 때 대부분 남자는 성별을 1로 표시하고 여자는 2로 표시해요. 그다음에 나이, 키, 몸무게 이런 거는 그냥 수치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X축은 종속 변수를 써주고 Y축은 독립 변수를 써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해서 남자는 1, 여자는 2라고 하는데, 남자 1, 여자 2 이러한 범위로 나누어지는 것을 독립 변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와의 관계. 독립 변수는 x라고 했고 종속 변수는 y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초음파와 온스포가 통증에 미치는 연구. 그 독립 변수는 초음파죠. 종속 변수는 뭐예요? 통증이에요. 고유 수용성 운동 조절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 및 보행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는 고유 수용성 운동 조절이죠. 종속 변수는 균형과 보행이에요. 여기에서 종속 변수는 두 개가 되어 있죠. 자, 성별에 따른 균형에 대한 연구.
성별이 독립 변수이고 종속 변수가 이제 균형인 거예요. 그다음 연구 설계의 이제 특징을 보면 자 조작이 가해지고 통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설계, 디자인 및 실행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대상자의 선정과 분류에 관한 통제를 합니다. 환경을 통제하고 연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제를 하고 측정 기술을 통제를 하죠. 자, 그다음에 조작적 정의라는 뜻 operational definition인데 연구 가설에 포함된 개념을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실제 현상에 적용하여서 측정하기 위하여 개념적인 정의를 변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개념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 가능하고 조작 가능한 형태로 변환을 하는데 측정을 위해서 조작적 정의와 실험적 조작적 정의로 이렇게 세분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실험 연구의 원칙 봅시다. 모집단에서 무작위를 추출해서 어떤 샘플, 그러니까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이거를 무작위로 할당을 해요. 볼 운동군, 슬링 운동군.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균형 측정을 해서 집단 내 집단 간 연구를 하는 것. 자, 실험 연구의 대표적인 예를 여기서 제시를 했는데 체간 안정화 운동을 통한 균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려고 할 때 이 연구는 체간 안정화 운동이라는 볼 운동군과 슬링 운동군으로 두 집단을 통해 체간의 안정성이 몸통의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체간 안정화 운동은 중지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서 안정성 근육의 강화는 원인에 해당되고 균형이 잡히는가는 결과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 연구는 무작위로 추출해서 무작위 할당해서 최소 2개 이상의 다른 집단 혹은 집단 간을 분석하고 같은 집단에서의 측정 횟수에 대해서 분석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자, 모집단과 표본 집단.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population, 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미모를 쓴 거예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집합. 근데 모집단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모집단의 한 부분을 표본으로 삼아서 표본 집단을 했는데 선발한 1학년. 우리가 선거 출구조사할 때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표본을 만들어서 표본 집단을 만드는 거죠. 표본 추출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의 단순, 무작위 표본, 체계적 층화, 군락에 속하고 표본 추출의 이제 대표성을 봐야 되죠. 그래서 표본 집단을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을 표본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구의 신뢰성을 올리고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무작위로 하는 것이 연구의 신뢰성을 올리고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표본을 추출해요. 샘플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단순 무선이라고 하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인데 모집단이 이렇게 N개가 있으면 거기에서 2, 5, 4, 8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2, 5 그다음에 4, 8 이런 식으로 해갖고 뒤에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체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뒷번호가 만약에 3번인 학생을 체계적으로 샘플링한다. 그런 것이 이제 체계적 표본 추출이 되고 층화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중 남녀 비율이 6대 4일 경우에 이거를 이제 층층으로 나눠서 한다라고 해서 남녀 비율을 6대 4로 표본 집단을 세우는 거죠.
자, 군락 클러스터 표본 추출과 다단계 표본 추출이 있는데 여기에서 클러스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부산 1학년 학생을 할 때, 자, 부산 진구에서 학교 두 곳, 동래구에서 학교 두 곳, 북구에서 학교 두 곳, 사하구에서 이제 학교 두 곳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클러스터, 군락이라고 해서 여기를 통해서 표본 추출을 하는 것. 전체는 이제 다단계 표본 추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클러스터 표본 추출이 어떤 예가 있는지는 꼭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이 있어요. 거기에는 임의, 유의, 할당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연구자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표본 추출하는 것. 그래서 보면은 간호학 연구의 대부분이 임의 표본 추출이죠. 그 다음에 유의 표본 추출, 판단 표본 추출이라고도 부르고 연구자가 조사 문제에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표본에 포함시켜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고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을 부분 집단으로 두어서 모집단의 구성 비율과 비슷하게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표본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다라는 뜻. 그러니까 연구 측정을 오차 없이 정밀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타당도는 연구의 타당도와 측정의 타당도로 나누는데 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모든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목적에 맞는 측정을 하였는지를 보는 것이 타당도예요. 그래서 연구에서 특히 양적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이거를 그 연구 그 계획서에 이걸 지시를 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타당도에는 이제 내적 타당도가 있어요. 연구 결과가 실험 목적에 알맞게 해석 가능한가를 말하는 건데 만약에 온수포의 국소 온도 측정 연구에서 실내 온도가 30도인 곳에서 온수포 후 국소 온도가 상승했다고 하면 이 결과는 온수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내 온도가 높아서 얻은 결과인지가 중요해요. 이런 요소가 내적 타당도인데 보통 내적 타당도의 문제는 통제가 없는 비실험적 연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통제를 극대화하고 실험실 환경의 통제와 집단 연구에서 표본의 동질성 확보, 대상자를 무작위 추출해서 무작위 할당 분배한다면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 타당도인데 연구 결과가 대상, 장소, 시간 등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즉, 그 결과가 일반화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효과를 가진 치료법을 연구해서 개발했다면 이 치료법은 추간판 탈출증 환자 누구에게나 어떤 시대이거나 어떤 장소이거나 관계없이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내는 것이 결과의 일반화를 말하는 거죠. 자, 결과의 일반화는 외적 타당도를 말합니다. 타당도 검증 요소에서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성 타당도.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내용 타당도는 실험 목적에 맞는지를 주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해석 가능한가를 전문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타당도를 의미하고 기준 타당도는 실험에서 사용한 방법이 기존에 입증된 연구 방법과의 결과를 비교하여서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타당도를 말합니다. 구성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본질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타당도예요. 자, 구성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SPSS에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요인 분석 사용 방법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신뢰도인데 보통 크론바스 알파 계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최근에는 보통 0.8 이상은 신뢰도가 높아요. 0.7은 바람직한 수준, 0.6은 수용할 만한 수준, 0.5 이하면 신뢰도가 좋지 않은 것을 말하죠. 즉 1을 100%로 보면 0.7은 70% 정도 신뢰하고 30%는 오류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